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이코노믹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빠르고 정확한 기업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 박주곤 대표님 모시고 오늘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업들의 소식을 가져오셨을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그룹 인사 소식 가져오셨네요. 네. 지난달 29일이죠. 네. 하나그룹이 7개 계열사 대표이사 8명에 대한 인사 단행했고 네. 김동관 부회장이 결국 이제 그룹 내 입지를 다지는 인사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가 네. 되고 하나오션의 특수선 사업에 힘을 줬다 이런 평가 나오던데 일단 8명 대표 좀 인물 분석을 좀 먼저 해주시죠. 삼성그룹에서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출신이 아니면 네. 대표이사 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후자라는 말까지 돌 정도로 있는데 요즘 하나그룹에서는 하나솔루션 출신이 아니면 대표이사 되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어느 정도 경영권을 입지를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동관 부회장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실은 태양광이라는 사업을 주도를 했고 그 그렇죠. 태양 사업은 대부분 하나 솔루션에서 예, 하는데 그 같이 발맞췄던 분들 그 당시에 같이 일하고 같이 지근거리에서 있던 분이 대표소로 다 등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네. 김동관 부회장을 빼고 7분이 이제 대표이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임 발령이 났는데 그 중에 3분은 계열사 대표이사를 옮긴 정도였고 그 회전문 옮긴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은 이제 신임 대표였는데 어쨌든 7분 중에 김동관 부회장하고 직접적으로 발을 맞춘 분이 총 한 분 빼고 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하나솔루션 출신으로. 뭐 쉽게 얘기해서 가신 그룹으로 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그게 가장 인사의 특징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김동관 부회장의 최측근 중에 이제 가장 요즘 오르내리는 분이 김희철 사장이거든요. 네. 김희철 사장을 하나오션 대표사로 보냈어요. 우선 하나오션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네.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나서 그렇죠. 안정화됐는데 지금 요즘 가장 첨예한 이슈는 HD 현대중공업하고 지금 특수성 가지고 싸움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축함. 그렇죠. 실제 이 하나오션을 인수하는데 어떤 설계를 하고 기획을 했던 분이 이 김희철 대표예요. 네. 그래서 김희철 대표를 이분을 원래 하나에너지, 하나임팩트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쪽에 있던 솔루션에 있다가 하나에너지, 하나임팩트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그룹의 지배구조의 가장 정점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비상장인데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김동관 부회장하고 남 삼형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이에요. 그렇죠. 요걸 이제 지배구조 정점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네. 요거를 관리하는 분들이 이번에 다 이제 대표자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중에 이제 최고 스님이 김희철 사장을 그래서 거기 일 다 마무리하고 하나오션으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하나에너지하고 임팩트가 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는 누굴 보냈느냐? 하나에너지에는 이재규 대표라고 원래 하나에너지 기획실장을 했어요. 이분이 일종의 김동관 부회장의 우리 소위 말하는 가방무지처럼 늘 지금 따라다니시는 분. 이분을 하나에너지 대표로 보내고 그러면 하나임팩트 대표는 누굴 보냈느냐? 문경원 대표라고 이분도 하나임팩트는 사실은 투자 회사예요. 네, 그렇죠. 투자 부분을 이제 총괄을 하고 있던 사업 부분을 하고 있던 BAT 본부장하고 있던 문경원 대표를 이제 임팩트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그룹의 한 축이 방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산의 메인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로 있는 이구영 대표를 하나 파워 시스템 대표로兼임을 시킵니다. 근데 이구영 대표도 하나 솔루션 출신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나머지 이제 신사업 쪽에 한 분을 유양식 대표 엔진 출신을 한 분 앉히고 이제 요즘 말 많은 하나 자산운용의 김종호 대표를 지금 앉히는 이런 걸 해서 전체 모습을 보면 모든 하나그룹의 모든 길은 하나 솔루션을 통한다. 그 하나 솔루션은 뭐냐? 그렇죠. 김동관 부회장이 10년 동안 이렇게 쭉 걸어왔던 그 길에서 측근에 있었던 분들만 지금 대표이사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김동관 부회장이 다 이미 검증을 했던 분들이네. 그런 분들만 앉히는 거죠. 그렇죠. 예.
방금 이게 인물평을 보니까 연령이 딱 눈에 띄는데 이 연령이 보니까 김동관 부회장은 빼고 이제 7명 신인 대표 내정자의 평균 나이가 57.7세다. 이게 전임자들보다 많게는 5살 낮아진 거고, 그렇죠. 그죠? 50대 대표가 지금 세어보니까 4명이고, 네. 70년대생 대표가 2명. 네.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너로의 경영권 승계가 이제 이루어지면 예. 젊어지면 계열사 대표가 같이 젊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하나그룹도 그런 세대 교체가 지금 김동관 부회장이 김동관 사장이 부회장이 되고 나서 격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번에도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70년생이 2분 계세요. 일단 이재규 지금 하나 에너지 대표로 선임된 분하고 그렇죠. 71년생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자산운용의 김종호 대표도 70년생이시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다 64, 67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64, 65, 67인데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10대 그룹, 30대 그룹에서는 보통 만 60세를 이제 마지노선이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64년생이시면 원래가 만 60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올라갈 때까지 정점 올라오셨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인사 키워드가 이제 글로벌, 신사업, 방금 말씀하신 세대 교체, 세대 교체. 이렇게 되는데 네. 이제 글로벌하고 신사업 쪽에는 글로벌은 방금 말씀하신 중에 살짝 들어있긴 한데 글로벌 키워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주력인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파워 시스템 예. 그 이제 이분이 그리고 하나 에너지 이재규 그 다 이제 사실은 하나 큐셀 라인들이에요. 하나 솔루션 큐셀에서 네. 김동관 대표 부회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이 세 분인데 예.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다 해외 영업 쪽에 이제 정통했던 분이에요. 해외 통이다. 예. 큐셀 자체가 태양광이니까 그렇죠. 해외 쪽에 있죠. 예. 하나그룹도 지금은 과제 중에 하나가 글로벌입니다. 하나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그러니까 그 대외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장하려면 그쪽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오션도 이제 글로벌. 그래서 미국의 그 특수선 그 구축함 그 새로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고. HD하고 싸우는. 그렇죠. 그리고 하나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결국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그룹은 이번에 미국 대선을 아주 유명하게 볼 거예요. 트럼프가 될 거냐, 민주당이 될 거냐를 따라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태양광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IRA법도 혜택을 그렇죠. 받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었을 경우는 약간 이게 달라지죠. 달라질 수 있고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민감한 것 같고 하나 파워 시스템 이구영 대표 같은 경우는 한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방산인데 방산도 지금 살 길은 글로벌밖에 없다. 우리 폴란드라든지 그렇죠. 동유럽 쪽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이제 특히 이제 해외 영업 쪽에 잔빛갈 부분들 일단 전면에 내세웠다. 그래서 글로벌한 키워드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사업으로 꼽자면 어떤 것들을 좀 신사업들이 부상할 것으로 보세요? 하나 그룹은 신사업을 주로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면 이 하나 임팩트라는 회사를 주시면서 봐야 돼요. 투자를 연구하니까. 그렇죠. SK 그룹의 그 신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SK 하이닉스의 모회사 인 투자 전문 회사가 하나 있었죠. 네. 예. 그렇죠. SK 스퀘어라고. SK, 예. 예, 스퀘어가 투자 전문 회사가 예, 있듯이 예. 하나그룹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갑니다. 임팩트가 그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임팩트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가 재미있어요. 하나그룹은 메인이 주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업주주라고 그럽니다. 사업주주. 사업주주인 주 하나 밑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그룹 메인들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있고, 솔루션이라든지 생명 이렇게 다 있죠. 되는데 요거와 별개로 하나 에너지가 동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근데 네. 하나 에너지가 주 하나의 지분을 이번에 15%까지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비상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상장이죠. 대로 이 하나 에너지는 이 김동관 부회장 이하 삼형제가 50, 25, 25를 가지고 있는 100% 비상장 개인 회사 비슷한데 어마어마하게 덩치를 키우고 있는데 네. 그 덩치를 키우고 있는 핵심이 바로 하나 임팩트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하나그룹의 모든 투자는 저 하나임팩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사업에 대해서도 하나임팩트가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의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저 하나임팩트의 투자 총괄을 김동관 부회장이 겸임을 하는 것도 바로 그렇죠. 거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그룹의 모든 M&A나 투자는 하나임팩트가 해. 그렇죠. 그럼 하나임팩트가 왜 저걸 해?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하나에너지를 키우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 하나임팩트를 계속 키우면 투자를 잘해서 예를 들어 10개 중에서 한 3개만 성공해도 그렇죠.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가치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에너지로 에너지로 가죠. 하나 비상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너지의 주인들은 삼형제고, 삼형제고. 그 중에 50%는 그런데 김동관 이제 부회장이 가지고 있고. 이 삼형제는 지금 지분구조 보시면 알겠지만 주 하나의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5.9% 뭐 4.9% 이렇게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번에 그 하나에너지가 대량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15%까지 올렸어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네. 최근에 이제 재계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SK그룹, 두산그룹, 셀트리온이 합병을 했잖아요. 그렇죠. SK그룹도 합병 비율 가지고 말이 많았지만 합병 가액 때문에 했고, 그렇죠. 두산은 결국에는 포기를 해버렸고, 예. 그죠? 예. 셀트리온은 그게 겁이 나니까 주주들에게 투표를 시켜서 서베이를 시켜서 그렇죠. 반대하니까 드랍을 시켰어요. 그렇죠. 하나그룹도 이걸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상장인 하나에너지하고 주 하나를 합병하면 사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지배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기행성계를. 아니면 다 정말 사제 털어. 지금 어떤 단계냐면은 이 하나 임팩트를 통해서 하나 에너지의 가치를 계속 뻔뻔질하고 있는 거죠. 그 전 단계다. 지금 눈치를 계속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네요. 합병을 언제쯤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에너지를 상장해서 합병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상법에 따라서 그냥 깔끔하게 악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 가능하면 비상장일 때 고무줄처럼 가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가치에 대한 어떤 조절을 좀 타이밍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이번 인사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후계 구조를 좀 딱 대목인 거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지만 승계 과정에서 하나에너지하고 이제 비상장이니까 이게 비상장 사실 공식 가격이 없다는 게 문제고.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주 하나를 같이 산정을 해서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합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본을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있죠. 네. 지금 보면 이 하나그룹이 지배 구조가 옥상옥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 하나가 지주사로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하나 에너지를 하나 더 얹어놓은 거죠. 그렇지. 이게 옥상옥 구조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이걸 언젠가는 해결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요번 이제 한 두어 달 전에 우선 그 공개 매수로 이제 주 하나 지분을 9.7%나 인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15%를 맞춰놓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관건은 뭐냐면 승계 자금 마련인 거예요. 지금의 관건은 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증여세나 세금을 안 내고 지배구조를 완성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승계 자금이 안건인데 지금은 이 삼형제 간의 계열 분리하고 네. 경영권 승계하고 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그룹.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암묵적인 삼형제 간의 구역 나누기는 어느 정도 됐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이 진행되면 상속이든 증여세든 납부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걸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은 제 생각에도 IPO 후에 합병하지 않을까. 상장하고. 상장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비상장을 하면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IPO를 하면 깔끔하게 이제 당연히 그렇죠. 가치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프라이스 산정에서 조금 약간 공개돼 버리면 네. 핸들링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죠. 지금 단계는 투자자분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그룹 지배구조 설명드렸잖아요. 하나 임팩트가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언제 상장할지를 유심하게 보면 하나그룹의 이 지배구조 변경 경영권 상속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하나는 주가를 누르겠죠. 누르겠죠. 네. 네. 그래서 하나 건설도 떼냈고 그렇지. 계속 분할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를 띄우겠습니까? 하나 에너지를 계속 에너지를 띄우겠죠. 키우겠죠. 상장을 하겠죠. 이럴 때 우리는 기회가 생긴다. 평가 금액을 계속 높이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집중할 것이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임팩트도 뭐 이번에 지금 아마 김동관 부회장이 그쪽 투자 부분 대표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마 투자를 시행할 것이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곳은 바이오, 수소, 모빌리티 요 세 가지를 아마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열심히 그래도 하면 또 하나 에너지가 또 좋은 그렇죠. 뭐 흡수 이렇게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하나 자산운용 이 자산운용을 보면 CEO들이 임기를 거의 채우지 못하고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이거 네. 보니까 배경이 관심인데 일단 뭐 그동안 회사 일정 사람이 이제 상장실수펀드 부문 경쟁력이 저하됐고 네. 이걸 잘 핸들링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데 대표이사 교체 이번 교체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ETF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요즘 정권사 임원들 만나면 ETF 잘 설계 다 못하고 ETF 예요. 못 팔면 그런 거죠. 네, 요즘 뭐 ETF 그냥 못 시키면 요즘 뭐 목이 단단합니다. 정권사 대표들이. 이제 하나자산운용이 원래 ETF 시장에서 한 5위 사이 했어요. 5위 사이 했는데 마켓 시어는 한 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마켓 시어가 2.6%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졌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자산운용이 교체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보면 요번에 교체한 분은 이제 지금 현재 군이백 대표시거든요. 네. 한 자산운용이. 네. 군이백 대표를 지금 6개월 아직 남았어요. 임기가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요번에 교체를 같이 한 거거든요. 하나그룹에서는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뭐 우리 정기인사 때 같이 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6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를 계속 근데 그 이전에도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 2016년 5월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장기 집권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게 누구냐면은 김용현 전 하나운자산 대표예요. 아. 이분 5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분도 중도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임한 분이 한두희 대표란 말이에요. 네. 한두희 대표도 2021년 7월 달에 이제 수장이 됐는데 이분도 2년을 못 넘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권 대표가 왔고 권 대표도 6개월 남기고 나갔는데 그 이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바뀌나 봤더니 결국에는 ETF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ETF가 국내 이제 자산운용사의 성장성이 되게 좋은데 그렇죠. 2020년 때만 해도 이게 하나자산운용 ETF의 마켓시어 순위가 랭킹 5위였어요. 전체 시장 점유율이 3.8% 정도 당시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ETF 사업이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커지는데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요 떨어질 때가 ETF가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ETF가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자산운용 시장에서 2.9%까지 떨어졌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3%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현 대표가 이제 중도 사퇴를 하고 2021년에 2.7%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ETF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표에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 권 대표도 결국에는 ETF의 시장성을 회복을 못 시켰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김 대표로 바꿨는데 이분은 이렇게 득이에요. 서울대 건축공학과 출신입니다. 건축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미국 하버드에서는 부동산학으로 바꿨어요. 예. 근데 부동산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ETF에서 자산운용이 부동산 쪽으로도 뭔가 좀 기회를 노리려고 한 거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동관 부회장 체제가 더 이제 공고화됐는데 예, 하나그룹이 그리는 이 체제 하에서 그릴 수 있는 청사진들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3세 승계 속도를 굉장히 속도를 낼 것이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월요일 날 하나그룹에 재밌는 이벤트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에서 그 시큐리티 사업하고 칩마운트 사업하고 반도체 장비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적 분할을 시켰어요. 이거를 인적 분할을 시켜서 장비 부분을 떼어낸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있는 장비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그룹이 최근 3년 동안에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3세 승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지배구조도 바뀌면서 삼형제 간의 사업권들 나눠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서 하나그룹의 이 승계라든지 지배구조 변경, 구조 개편을 통해서 아마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투자 포인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연풍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